예, 지난 시간 여기 얘기에다가 그쳤죠? 예, 트랜스미션 제로. 뭐, 이거 번역서에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트랜스미션 제로를 어떻게 번역해놨어요? 전달 0점이라고 이렇게 쓸 것 같기도 하고. 안 나오나? 나올 텐데? 예. 안 나오는 모양이네. 어떻게 돼 있어? 트랜스미션 제로. 교과서 갖고 다니는구나. 교과서. 책을 안 샀어? 책을 안 샀네? 말만 하면 번역서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거기 뭐 어떻게 돼 있니? 나중에 저기 보면 알려주고. 이 트랜스미션 제로의 의미는, 자, 여기 뭐 3장에서는 이렇게, 전달함수를 가지고 설명했고, 7장에서는 이제 그 스테이트 이퀘이션 가지고서 트랜스미션 제로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입력은 들어가는데 출력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입력이 들어가는데, 출력이 0이다. 그 모드는 움직일 수 있어요. 내부적인 모드는 움직일 수 있는데, 결국 시메트리스 통해서 이제 출력이 나오는데, 그 출력은 0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강제응답이 0이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자연응답, 그 모드에 의한 자연응답은 살짝 생겼다가 사라질 수가 있거든. 그게 이제, 그게 이제 3장, 우리가 전달함수에서 얘기했던 그 내추럴 리스판스라는 게 바로 그거였지. 근데 근데 입력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이제 강제응답, 포스트 리스판스라고 얘기하는데, 포스트 리스판스가 입력이 들어가면 입력에 의한 포스트 리스판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 트랜스미션 제로에 해당되는 프리퀀시로 입력이 들어가면, 그런 얘기죠. 그 그러니까 이제 전달함수의 분자의 근이죠. 전달함수 분자의 근. 전달함수를 얘기할 때는 그 근에 해당되는 프리퀀시에 입력이 들어가면 강제응답은 0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예제가 돼 있는데, 예제에 이제 여기 지로가 있잖아요. 여기 있을 거 마이너스 2에 지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너럴라이즈 프리퀀시라고 본다면 이제 요런 입력이 들어가는 경우. 아, 이거 지난번에 누가 또 이렇게 또 해보라고 했더니 다 그 LMS에 올렸습니다. 아주 이렇게. 아, 이렇게 또 훌륭한 학생이 있어요. 그랬더니 근데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입력이 근데 지수함수로 사라진 입력이잖아. 이게 입력인데, 이게 입력인데 그거에 대해서 출력은 이렇게 살짝 나왔다가 0으로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학생이 열심히 하는데 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이제 지로의 프리퀀시로 흔들어주는 정연파 입력이 들어간다. 이거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이렇게 되죠. 나 항상 헷갈려. 이거 오메가 제로 맞지? 코사인이 S가 되고 사인은 오메가 올라가지. 맞아요? 맞니? 다들 이거, 그러니까 이걸 하나를 확실히 외워둬야 되는데, 이게 맞을 겁니다. 코사인이 아마 이게 S 스퀘어 플러스 오메가 스퀘어분의 S일 거야. 나도 항상 헷갈리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전달함수에서 이제 폴제로 캔슬레이션에서 이렇게 싹 지워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지워진다고 생각하면 이제 딱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나도 그동안 시뮬레이션 안 했는데 또 이렇게 또 학생이 올리기까지 했는데, 또 이거 가르치는 사람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해봤거든. 요거 그대로 따라 한 거야. 요거 그대로 따라해서 나도 확장한 거거든. 그랬더니 정말로 이렇게 이게 입력이에요. 입력인데 출력이 이렇게 살짝 나타났다가 0으로 떨어지죠. 이렇게. 이건 이제 내추럴 모드지. 내추럴 모드에서 살짝 나타났다가 0으로. 이런 걸 이제 일반적으로 지로 다이나믹스라고 하거든. 그 시스템이 지로 다이나믹스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지로에 해당되는 그 프리퀀시에 입력이 들어갈 때는 출력이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 시뮬레이션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 전달함수로 지워지는 거로 해서 강제응답함이 없으니까 안 나오겠거니 하는 거하고 실제 시뮬레이션 하는 건 좀 다르지. 그 반대가 이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그 폴에 해당되는 프리퀀시. 이게 오메가 D로 넣는데 사실 오메가 N으로 넣어도 되고 마찬가지죠. 보면 이제 내추럴 모드로 이제 어떤 이게 댐프드 내추럴 프리퀀시 오메가 D를 갖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파수 응답에서 어떤 그림이 이거죠. 이렇게 주파수 수축에 대해서 이 전달함수의 매그니튜드, 전달함수 매그니튜드가 이거였죠. 그래서 요 부분, 요 프리퀀시, R이 1 근처인 프리퀀시에 입력이 들어가면
그때 진폭이 최대가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 레저런스의 개념이었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러니까 어떤 프리퀀시를 가는 입력에 대한 응답은 그러니까 제너라이즈 프리퀀시에 대한 응답은 요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요때 이제 정연파 입력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S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오메가 된다 그런 얘기인데 요거의 컨비네이션으로 결국 이제 정연파 출력이 나오는 거지. 정연파 입력은 뭐 지수함수의 컨비네이션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오일러 항등식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도 오일러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고. 참, 나 이거 진짜 깜짝 존경의 마음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 이걸 보면. 이게 다 풀리고 있잖아 이게 참. 아이고 그만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래서 이렇게 딱 넣으면은 요거의 조합으로서 이제 이거 사인이 들어가면 사인 뭐 물론 사인과 코사인은 90도 이상 차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정연파인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요 까만색이 이제 입력이고 입력이 이제 이렇게 뭐 진폭을 10이라고 넣었네요. 10에 뭐 사인 오메가 D를 넣는데 오메가 N을 넣어도 똑같을 겁니다. 왜냐면 오메가 D는 오메가 N이라 그 근처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 R 있고 1 근처 그 주변의 프리퀀시가 넣으면 어쨌든 진폭이 커지겠죠. 그랬더니 진폭이 이렇게 점점점 나는 이게 처음에 왜 발산을 했더니 발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내가 시뮬레이션 여기까지 해서 그런데 한 100초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이게 일정한 폭으로 이제 수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이제 결국 이제 과도 구간이라는 거죠. 과동답권이 좀 길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긴 과동답권이 잘 안 보이잖아. 조금 뭐 시뮬레이션 길게 하면 이렇게 일정한 진폭으로 흔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연파 A라는 진폭이 들어갔을 때 출력의 진폭은 이거의 A 곱하기 뭐가 되겠어요? M 오메가죠. M 오메가. 요거죠. 요 높이. 요 높이 곱하기 A가 요 진폭의 그 높이가 되는 거죠. 그 댐핑 레시오가 0.01 매우 작을 경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막 증가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댐핑 레시오가 이제 상당히 크면 그 어떻게 될까요? 그게 제한이 되지. 예. 그래서 타코마 브릿지도 무너진 거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영상 봤잖아요. 그게 이제 응?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 바람에 이제 다시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제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뭐 바람이 막 이렇게 막 흔들어 들어왔을 텐데 이걸 분석하면 어떤 바이어스텀이 있을 것이고 어떤 1차 모델 이런 게 있을 것이고 뭐 빠른 성분이 있을 것이고 근데 이제 그 R 이퀄 1 근처에 해당되는 그 파워 그 파워 스펙트럼 분석에 보면 그 성분이 커가지고 이제 브릿지에 이제 퍼스트 모드가 중요하죠. 퍼스트 모드에 해당되는 내추럴 프리퀀시에 해당되는 그 성분에 의해서 진폭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리 진폭이 커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너지는 거지. 파괴가 일어나는 거지. 그것도 이제 하필이면 또 이렇게 바람이 또 이렇게 횡방향으로 그죠? 여기 종방향도 다르잖아요. 다리가 종방향과 또 종방향의 프리퀀시 그 모드하고 또 횡방향 운동의 모두 또 다를 거거든. 그 3차 복합적이지.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텐데 어쨌든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 하나는 레조넌스, 하나는 트랜스미션 제로. 두 개의 극단적인 경우죠. 그러니까 분모의 근에 해당되는 프리퀀시로 들어갈 때는 레조넌스. 분자의 근에 해당되는 프리퀀시로 들어갈 때는 트랜스미션 제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긁어가지고 매트릭스 한번 이렇게 꼭 해보세요. 네, 뭐 눈으로 보는 거하고 좀 여러분들 이렇게 실제 해보는 게 좀 다르지. 그 다음에 이제 모더리티컬 포지션을 계속 보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시스템 AB를 갖다가 시스템 AM, BM으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어떤 그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T는 아이겐 벡터로 구성된 매트릭스다. 그래서 예. 이때 T를 여기 또 왜 Q라고 썼느냐? 이게 뭐 내가 노트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특별히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는 Q로 쓰기를 좋아합니다. 예, 그건 하나의 뭐 꼭 그런 건 아닌데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는 이제 보통 T로 많이 쓰는데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일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3차 시스템이라면 이렇게 이제 아이겐 벡터 3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컬럼 벡터로 3개가 있을 거란 말이지.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 과정을 통해서 A 매트릭스는 이렇게 QA, Q 인버스. 근데 이 Q 인버스를 P로 정의합니다. P 매트릭스 정의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매트릭스 A는 Q, AM, P. 요거는 이제 AM 뭐예요? 이건 이제 모델 캐노니컬 폼 AM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이아고널, 아이겐 밸류를 다이아고널 폼으로 갖는 매트릭스가 AM이지.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또 선행돼서 시밀러리티 트랜스포메이션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지. 여러분들 봤잖아요. 시밀러리티 트랜스포 유사 변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매트릭스 A가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스테이트 벡터 X를 잡았을 때는 시스템 매트릭스가 AB로 나왔어. 근데 그 똑같은 시스템이죠. 어떤 전달함 수면에서 똑같은데 어떤 스테이트 벡터를 여기 그냥 똑같이 X로 썼는데 이건 이제 여기서 X와 여기서 X는 다르죠. 그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엘리먼트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면 이걸 갖다가 뭐 그래서 이걸 G로 쓰든지 이렇게 해줘야지. 아니면 첨자 XM으로 붙여주든지 X 아디코 AX 플러스 BU 똑같은 X에 대해서 AM, BM이 될 수는 없지. 그죠? 그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그 스테이트 벡터는 바뀔 수가 있다. 근데 A나 AM이나 A바나 뭐 AC나 뭐가 됐든지 그 시스템 매트릭스의 아이겐 밸류는 변하지 않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A의 아이겐 밸류, 이 A의 아이겐 밸류가 이 AM의 다이아고널 텀대로 들어온 거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그걸 우리가 이제 모델 캐노니컬 폼이다. 그러면 모드로 디컴포지션 분해했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부른다 얘기지.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 여러분 쭉 따라가면 됩니다. 쭉 따라가. 이 교과서에서 물론 이제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냥 이건 내가 좀 아쉬워 정리한 거예요.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조금 좀 동기부여가 된 학생들은 이게 궁금할 거거든 분명히. 시험 문제 안 냅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안 내지만 어쨌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좀 학습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희 선형 시스템을 배운 학생들은 여기 했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트릭스 A를 QAM, Q 인버스, 즉 QAMP로 이렇게 이제 변환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이런 시오름이 있어요. 이렇게 A 매트릭스가 QAMP라면 A를 변수로 갖는 매트릭스 펑션은 이런 관계가 있다. 그럴 것 같죠? 느낌이. 여기 넘어올 때는 물론 프루프가 필요해요. 이렇게 이제 A가 QAMP면 FA는 QFAMQP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느낌상으로 그럴 것 같지만 정말 그런지는 엄밀한 수학적 프루프가 필요하지. 궁금한 학생들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렇게 exponential AT라는 것은 Q exponential AMT P 이렇게 분해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시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또 아쉬워서 내가 이거 하나 정리했는데 이걸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프루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exponential AT에 대한 테일러 시리즈를 쭉 전개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전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 스퀘어, A 3승 쭉 관계가 있는데 이걸 QAP 쭉 해주면 Q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아주 간단히 프루프가 되죠. 요거는 exponential AMT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 시스템 케이스는 요걸 갖다가 이제 물론 요걸 쭉 해서 해주면 3차 시스템 같은 경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히 프루프도 할 수 있다. 이거 이제 n차로 확장하자면 좀 복잡해지겠지만 exponential AT는 Q는 이제 그 아이겐 벡터 매트릭스 exponential AMT P는 Q의 인버스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렇게 A가 이제 다이아고널이면 이거 스퀘어는 다이아고널만 스퀘어 해주면 됩니다. 쉽게 유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타임 레스폰스가 이런 형태의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선형 시스템의 솔루션이라고 부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요걸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것도 조금만 해보면 돼요. 이것도 이제 좀 빨리 해보면 이거 이제 뭐 2차 시스템 케이스에 대해서만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요거 해볼까요? 요거 해보면 이제 Q가 V1, V2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고 요거 뭐예요? 다이아고널 텀이 됐으니까 이미 exponential lambda 1t, exponential lambda 2t 이렇게 될 거고 요거 P는 뭐예요? 요거죠. 요거 이제 로우 벡터로 이렇게 이거 잘못됐네요. 그죠? 칼럼이 아니지 이거는 로우 벡터죠. 로우 벡터. 그래서 여기서 이제 W1T, W2T 이렇게 되고 요거의 초기치 X0. 초기치는 이제 X1, 0. 2차 시스템이니까 초기치 두 개를 가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로우 벡터니까 이렇게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그게 요거죠. 그다음에 요건 다이아고널 텀 되니까 이건 저기 뭐야? V1 exponential lambda 1t, V2 exponential lambda 2t. 이렇게.
이걸 다 더한 거죠. 만약에 N차 시스템을 쭉 더해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 파트 이걸 이제 제로 인프 리스폰스라고 하는 건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제 타워에 대한 적분이니까 타워만 빼고 여기 타워만 적분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거. 그래서 2차 시스템에서 한 번만 여러분들이 연산해 보면 이거 확인할 수가 있거든. 근데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우리 교과서는 요거를 연산하는 예제가 하나 있지. 근데 요거까지 적분하는 예제는 없어요. 이제 제로 인프 리스폰스에 대해서만 이렇게 했는데 예 이렇게 이거 뭐쭉 따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따라가 보라는 거야. 예.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어널리시스였지.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트 스페이스 어널리시스, 상태 공간 해석. 해석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응답 해석. 그거에 연관된 스테빌리티.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핵심이 뭐였어요? 아이겐밸류, 결국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였지. 행렬을 다룬다는 얘기 결국 우리가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다룬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수학에서는 이제 어떤 일반적인 어떤 행렬이 주어지고 그거에 아이겐벡터, 아이겐밸류, 아이겐벡터를 따지는데 그게 제어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시스템 매트리스 A가 그거의 아이겐밸류가 그리고 스테빌리티를 결정하죠. 네? 근데 아이겐벡터는 사실 어떤 방향이잖아요. 방향을 얘기하는 거거든. 사실 이제 그 아이겐벡터가 중요한 것은 다변수 시스템일 때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싱글 아웃풋일 때는 그 아이겐벡터가 그렇게 관여하지 않지.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회 5절은 이제 스테이트 피드백 컨트롤로 제어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7회 6절은 근데 여기서 이제 폴 로케이션, 그러니까 극점을 갖다가 극점 배치 기법에서 그럼 극점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의 문제. 그 다음에 7회 7절이 에스티메이터 디자인. 에스티메이터는 이제 풀 스테이트를 갖다가 이제 수학적으로 이제 계산해내는 과정이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오늘 7회 5절을 뭐 다 하지를 못할 것 같고, 네, 이번 주, 다음 주. 내가 볼 때 다음 주까지는 실장을 끝내야지. 예. 그냥 끝낼 겁니다. 다음 주까지는. 여러분 좀 부족하더라도. 왜냐면 더 이상 미루면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하기가 조금 어려지니까. 아마 뭐이 정도 내가 목표한 거는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예, 만약에 좀 부족하다면 그냥 마지막 스킵 하나 식으로 해서라도 실장은 다음 주까지. 자, 7회 5의 1절보면은, 자, 보세요. 이게 풀 스테이트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풀 스테이트라는 것은 이게 이제 스테이트 벡터에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 있잖아요. 2차 시스템이면 이렇게 2개, 3차 시스템이면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풀 스테이트예요, 풀 스테이트. 그래서 이제 만약에 풀 스테이트가 어베일러블 하다는 얘기는 이 X1, X2, X3를 다 센싱할 수 있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X1, X2, X3에 대한 센서가 존재한다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실제로 피드백 센서에 의해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 측정할 수 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에스티메이터 또는 필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가정을 하면 자, 스테이트 피드백 U는 마이너스 KX로 정의된다. 이거죠. 이렇게 피드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어떤 제역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에라, 그렇습니다. 에라의 개인을 곱해서 U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제역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스테이트 피드백에서는 먼저 이 R 얘기를 안 하거든. 레퍼런스는 나중에 얘기하긴 해. 그래서 여기 introducing reference information 얘기를 나오는데 기본적으로는 레귤레이션 문제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레귤레이션. 그러니까 이건 어떤 평형점에 대해서 평형점. 그러니까 이제 어떤 평형을 유지하는 진짜가 또 좋은 예제입니다. 진짜 이게 완전 평형점 0이잖아요. 레퍼런스 0을 뭔가 0을 유지하는 문제에서는 유익걸 마이너스 KX로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 레퍼런스를 주는 게 아니죠. 사실상 안 주는 게 아니지. 레퍼런스 0이다. 그러니까 이제 유익걸 마이너스 KX일 때 레퍼런스는 0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0을 뭔가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를 갖다 레귤레이션 문제라고 해요. 레귤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평형점을 유지하는 문제를 우리 레귤레이터라고 얘기하거든. 내가 말이 빨라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좀 천천히.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할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풀 스테이트가 이렇게 뭐 일반적으로 n개가 있다면은 이렇게 이제 각각의 스테이트 베리어블에 곱해지는 개인 있잖아요. 개인. 이걸 이제 개인 매트릭스인데
이게 싱글 인풋, 싱글 아웃풋일 때는 이게 1 by n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싱글 인풋, 구동기가 하나라는 얘기예요. 구동기 하나. 구동기 하나. 그러니까 입력 하나를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KX는 결국 스케일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게임 매트릭스는 1 by n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 입력이 2개면 어떻게 될까요? 2 by n이 되겠지. 그렇지? 네, 2 by n.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2개다. 2차 시스템이다. 그러면 싱글 인풋이면 1 by 2가 되겠지. 1 by 2. 그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상태 방정식, 어떤 시스템 AB가 주어졌다. 그러면 이 스테이트 피드백 상태 제어 상태 이거 피드백 상태 피드백 제어 법칙은 이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U 이퀄 마이너스 KX다. 잠시 지금 R을 갖다가 지금 R을 생각 안 하고 있어요. 0이라고 생각이 좋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럼 이렇게 이제 만약에 U 이퀄 K 마이너스 KX라는 이 입력을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클로즈드 룹은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겠죠. 이렇게 시스템 다이나믹 클로즈 룹 시스템 다이나믹스는 X 이퀄 AX 플러스 BU가 마이너스 BKX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클로즈 룹 시스템의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은 디터미넌트 SI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K 이렇게 된다. 알 수 있지. 그러니까 플랜트의 시스템 매트릭스는 A였다면 이 피드백 시스템, 그러니까 여기 어떤 뭐 R이 0이라고 했지만 이 피드백 시스템의 그 시스템 매트릭스는 A-BK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A-BK의 아이겐밸류, 아이겐밸류. 그게 이제 페르프 시스템의 폴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디자인 문제는 K를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른바 폴 플레이스먼트, 극점 배치 기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n이다. 그러면은 그 폴도 n개가 나온다. 그러니까 n개의 폴을 이 S 플레인 상에 어딘가 배치하자. 3차 시스템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배치하지. 거의 이렇게 배치합니다. 이렇게. 적절한 오실레이션에 그다음에 마지막 폴은 좀 멀리 떨어뜨리죠. 빨리 수렴시키기 위해서. 근데 이제 계속해서 n차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이제 n차원 다항식이 나오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교과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뭐 2차 아니면 3차 정도의 예제만 나온다는 거예요. 4차 예제는 잘 안 나오지. 예.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간단한 예제로 감을 잡고 그걸 n차원으로 확장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만약에 레퍼런스 인풋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레퍼런스 있는 경우는 이제 뭔가 이걸 R을 트래킹하는 문제가 될 텐데 그럴 때는 이렇게 U 이퀄 NR-K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제 n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문제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제 왜 n이 왜 붙었냐? R-KX는 벌써 이 디멘전이 안 맞잖아요. 맞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꼭 그 입력이 R을 갖다가 우리가 L은 R-Y인데 제어의 목적이라는 것은 R-Y를 0으로 수렴시키는 게 제어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n이 1이라면 에라가 0으로 수렴한다는 보장은 없죠. 근데 어딘가 수렴을 할 거예요, 분명히. 어딘가 수렴을 하는데 그 수렴되는 값이 에라가 0으로 수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값을 수렴할 수 있지. 이 n을 잘못 잡으면 요 n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n을 결정하는 문제가 그 뒤에 나오는 그 레퍼런스 인풋에 해당되는 고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렇게 어떤 레퍼런스 인풋이 있는 경우에 그 클로즈 룹 시스템의 다이내믹스는 이렇게 바뀌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그래서 이건 풀 스테이트 피드백을 가정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 풀 스테이트 피드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굳이 구분하자면 이걸 갖다 1번 이걸 풀 스테이트 피드백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풀 스테이트를 가정하는 거죠. 센싱 가능하다. 모두 피드백 센서가 다 완벽하다. 그런 가정하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실제는 아니죠.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여기서 출력이라는 것은 센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센서. 그래서 이제 이럴 경우는 아웃풋 피드백 이렇게 얘기해요. 아웃풋 피드백. 아웃풋 피드백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 스테이트 피드백을 하느냐?
이른바 이제 에스티메이터가 필요하다는 거야. 에스티메이터. 그러니까 에스티메이터라는 것은 어떤 이 시스템의 출력값, 이 출력값을 받아서 여기 이제 레퍼런스 R이 있긴 한데 출력값을 받아서 이 풀 스테이트를 이걸 이제 뽑아내는 거죠. 영어로는 리컨스트럭션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리컨스트럭션, 풀 스테이트 리컨스트럭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풀 스테이트를 재구성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그러면 뭐 true x는 모르지만 estimated 된 x hat을 알고 있다면 피드백 컨트롤러 제곱식은 이렇게 u 이퀄 마이너스 k x hat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각각 스테이트 베리어블에 대한 추정치, 이 추정치를 끌어내는 요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에스티메이터라고 합니다. 또는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이제 칼만 필터하고도 사실상 구조가 같거든. 칼만 필터,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칼만 필터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제 에스티메이터는, 자, 개념적으로 보세요. 개념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는 이 플랜트 모델을 그냥 그대로 가져와요. 그걸 모델 카피한다고 하거든. 플랜트 모델을 그대로 가져와서, 모델은 이거죠. 모델인데 어떤 입력을 받아들이냐? 플랜트 출력, 이 센서 값. 이 센서 값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이 플랜트의 구동기 입력 유저, 이게 제어 입력이 들어가고 있죠. 실시간으로. 이 구동기 입력을 뽑아가지고 여기서 집어넣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에스티메이터는 개념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플랜트 모델의 x 다지 걸 ax 플러스 bu였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에스티메이터는 요거의 추정치를 하는 건데, 만약에 모델이 퍼펙트하다면 얘가 답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AB가 그 실제 시스템의 AB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걸 그냥 계산하면 되지. 그지? 계속 실시간 입력 U를 알고 있잖아. 그러면은 X at 이퀄 플러스 이퀄 AX at 플러스 BU를 그냥 실시간 계산하면 그 X at이 추정치들이 되죠. 맞아, 안 맞아?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추임새를 넣어줘야 돼가지고. 맞죠? 분명히 맞죠? 근데 이제 실제 플랜트는 A가 아니죠. 델타 E의 모델링 오차. B도 델타 B의 모델링 오차가 있잖아요. 모델링 오차이기 때문에 그 모델링 오차에 대한 걸 어떻게 이걸 갖다가 결국은 극복하느냐 문제가 되는 건데, 여기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피드백 제어를 왜 한다고 했어요? 피드백 제어라는 것은 외란도 있지만은 모델링 오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R을 Y가 추정하잖아요. 피드백에 의해서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R-Y의 개인을 곱해서 입력을 넣어줌으로써 그 피드백 룹이 돌아가면서 모델링 오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Y가 R을 따라가죠. 그게 피드백 제어지. 여기도 어떻게 하냐면은 A와 B는 실제 플랜트의 A, B하고는 오차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X 햇이 실제 X를 따라가길 원하잖아요. 또 비슷한 문제잖아. 문제 정의가. X 햇이 X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추정 오차를 0으로 수렴시킨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추정 오차를 0으로 수렴시키려면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비슷한 논리로 이 실제 플랜트 출력값과 추정값의 차이를 피드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 y 해시라는 것은 이제 cx 해시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실제 요건 이제 요걸 따져주면 이제 lc의 y x 마이너스 x 해시 되겠지, 이렇게. 요게 추정 오차잖아. 추정 오차를 0으로 수렴시키는 것이 얘의 목적이죠. 그지?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입력이 들어감으로써 실시간으로, 얘도 이제 실시간, 그러니까 이 제어주기와 똑같은 주기로 실시간으로 이 내부적으로 여기도 이제 이런 피드백이 돌고 있는 거죠. 이런 피드백이 돌면서 이 추정치가 실제 스테이트 베리어블로 수렴에 들어가는 요게 이제 그 에스티메이터의 논리거든.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7회 7절의 에스티메이터의 내용이거든. 그러면 칼만 필터는 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 우리 교과서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칼만 필터는 구조는 똑같아요. 요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가 다르냐? 결국 이거죠. 뭐 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스테이트 피드백에서 게인 매트릭스를 결정하는 방법의 차이인데
아까 U 이퀄 마이너스 KX에서 K를 폴 플레이스먼트로 결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K를 갖다가 LQ, 리니어 쿼드라틱 메소드로 결정하는 게 이른바 옵티멀 제어야. 그게 이제 그래서 리니어 쿼드라틱 컨트롤이라고 얘기하거든. 여기서도 이제 이걸 이제 그 에스티메이터의 게인 매트릭스인데 에스티메이터 게인 매트릭스를 리니어 쿼드라틱 메소드로 결정하는 것을 칼만 필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게인을 결정하는 방법론의 차이다 이렇게 하면 얘기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L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똑같아요. 여기서도 아까 그 스테이트 피드백을 폴 플레이스먼트로 결정한 것처럼 에스티메이터 게인도 폴 플레이스먼트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결정하는데 칼만 필터는 이 L을 옵티멀하게 결정해요. 옵티멀하게. 근데 그 옵티멀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그 인덱스를 정의해서 인덱스라는 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요 실제 스테이트 베리어블과 추정치의 에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러의 이른바 베리언스를 미니마이즈하는 옵티멀 솔루션이 칼만 필터예요. 이 말이 참 많이 좀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 못 해줬습니다. 예. 대학원생 중에 혹시 추정 이론 들 학생들은 내 말이 좀 이렇게 들어올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다 잊어버리고 요 L을 결정하는 방법론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칼만 필터에서는 이제 그 모델을 또 칼만 필터는 이렇게 컨티뉴스 모델을 쓰지 않거든. 디스크리트 타임 모델을 쓰는데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그 프로세스 노이즈를 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여기 이제 센서 노이즈를 가정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칼만 필터는 확률론에 근거하거든. 이게 프로세스 노이즈는 이게 디스터번스죠. 외란이에요, 외란. 그리고 이제 V라는 것은 이제 그 센서의 그 노이즈거든.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에 어떤 외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외란이라고 하면 이제 모델링 오차도 있을 수 있고 실제적 외란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외란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센서에는 센서 노이즈가 있잖아요. 그럼 이 외란의 그 어떤 그 변동 폭이 있잖아요. 변동 폭. 그걸 이제 베리언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 외란에 해당되는 외란의 크기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외란의 크기를 정의할 수 있는 Q 매트릭스. 그다음에 센서 노이즈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는 매트릭스 R. 그래서 이 QR이라는 웨이팅 매트릭스를 가지고 요 에스티메이터 게인 L을 결정하는 그 방법론이 이른바 칼만 필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리고 근데 그럼 에스티메이터 조금만 에스티메이터는 뭐냐? 에스티메이터는 확률론에 근거한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AB에 대해서만 수렴성을 보장하는 게인 L을 결정하는 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칼만 필터는 확률론에 근거해서 어떤 이 프로세스 노이즈, 그러니까 외란과 센서 노이즈 V의 코베리언스, 그 베리언스 폭, 어느 정도 폭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 게인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말이 너무 어려워졌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얘기를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스테이트 에스티메이터는 칼만 필터 이꼴은 아니에요. 이꼴은 아닌데 이 알고리즘의 원리와 구조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뭐 질문 있었니? 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지금 개인을 말한 거니? 그러니까 그건 이제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은 그렇지 않죠. 예. 그건 타임 베링 시스템인 거고 보통의 경우 이제 그 미분 방정식 개수가 상수인 경우는 그냥 개인 매트릭스는 그냥 상수로 나오죠. 상수 매트릭스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미리 딱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실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은 이걸 요 에러를 안 나오나요? 이거 또 리소스 또 부족한 건가? 요건 실시간으로 계산해야 되죠. 근데 요 개인 매트릭스 L은 딱 결정되죠. 그건 이제 이렇게 말하기 굉장히 복잡하고 L은 이제 이른바 그 리카티케이션의 솔루션으로 딱 결정한다고 그러거든. 근데 그건 알고리즘이 필요하죠.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 얘기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스테이트 피드백에서도 개인 K를 결정해야 되잖아. 개인 매트릭스.
에스티메이트 게인 매트릭스 L을 결정해야 되거든. 요거를 이제 어떤 그 수학적인 어떤 인덱스를 정의하고 그 인덱스를 최소화시키는 솔루션으로서 K와 L을 결정하는 것이 이른바 최적지역 최적 추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칼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걸 개발했는데 자기는 칼만 필터라고 자기가 부른 거 아니야. 저기 이제 후배들이 이제 저기 뭐야 안어를 주기 위해서 칼만 필터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긴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건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펜듈럼 문제를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구조를 알겠죠? 풀 스테이트 피드백, 그다음에 아웃 피드백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폴 플레이스먼트의 한 예를 갖다가 아주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진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평형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형화할 수 있잖아요. 선형화. 여기 이제 이게 안정 평형점이라고 하죠. 평형점에 대해서 선형화해서 이렇게 이제 A, B를 끌어낼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페르프 시스템의 그 폴을 여기다가 두 개 두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페르프 시스템의 그 아이겐 밸류가 마이너스 2오메가 제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 댐핑을 만들겠다는 거지. 예. 그럼 이제 요건 이제 두 개 폴을 여기 두니까 2차 시스템이니까 요거 딱 계산할 수 있잖아요. S 스퀘어 플러스 4 오메가 제로 플러스 4 오메가 제로 스퀘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U 이퀄 마이너스 KX라는 피드백을 제어를 했을 때의 그 페르프 시스템은 이런 특성 방정식 같잖아요. 요거 풀어서 그럼 결국 2차 방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개수 두 개 요거 비교하면 되잖아. 그럼 K1, K2 결승할 수 있지? 그러면 거기서 게인 매트릭스는 어떤 K1, K2 이렇게 결정할 수 있죠? 예.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눈썰미가 있는 학생 알겠지만은 그럼 그거 PD 제어 아닙니까? 예, 정확히 맞습니다. PD 제어. PD 제어. 그러니까 어떤 스테이트 두 개면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PD 제어 그냥 매칭이 되잖아. PD. 포지션 벨라시티. X1, X2. K1X, K1X2, 아니 KX1 플러스 K2X2 이꼴 KE 플러스 KE 닷. 그렇게지. 그러니까 2차 시스템인 경우에 풀 스테이트 어떤 스테이트 피드백은 사실상 PD 제어와 같다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얘기하지만 스테이트 피드백 그걸 N차원으로 그냥 확장할 수가 있는데 PID 제어는 그거 확장 안 되죠. 예, 그런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 직관적으로 어떤 스테이트 피드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PID와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 뒤에도 아마 내가 어디 넣어놨지? 내가 분명히 넣었는데 안 보이네요. 내가 분명히 넣었는데 안 보이지? 여기 있네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비교해 보면은 PID 컨트롤 케이스와 스테이트 피드백과 굳이 이제 연관성을 따지자면은 요런 폼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건 나중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 한번 따져보세요. 어, 예, 이거 간단한 예제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이렇게 임펄스 펑션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US가 1인 경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되나 초기 조건만 주는 거죠. 초기 조건. 이렇게 딱 진짜를 놨다가 딱 놓는 경우지.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이제 뭐 멈추겠지. 응? 스테이트 X1, X2. 이건 뭐 이게 세타가 되고 이게 세타 다시 되겠죠? 이렇게. 네. 시뮬레이션 해보고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숙제를 충실하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캐노니컬 폼을 이용해서 폴 플레이스먼트 설계를 해보자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원래 그 시스템 AB를 주어졌다, AB가 캐노니컬 폼이라면 이걸 가지고 바로 그냥 디자인하면 되는데, 근데 스테이트 베리어블이 꼭 이렇게 컨트롤 캐노니컬 폼으로 잡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임의의 ABC가 주어졌을 때 이렇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캐노니컬 폼으로 일단 변환을 할 수 있죠. 어쨌든 뭐 복잡하든 어쨌든 할 수는 있잖아. 그게 뭐 상당히 복잡할 수는 있어도. 그러면은 근데 이제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이런 식으로 잡는 것이 우리가 캐노니컬 폼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y
y2 y3 x1, x2, x3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제 컨트롤 캐논 폼이 나오거든. 근데 A 매트릭스의 개수가 이렇게 위로 쭉 깔리거나 아래쪽으로 깔리거나 또 시작이네요. 네, 이거 또 리소스가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여기 수업에서는 1시간이나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 이거 빨리빨리 끝내고 하지. 이거 내가 여기서 안 그렇거든. 여기서 그래. 여기서 이거 분명 인터넷을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러네. 예.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컨트롤 캐노니컬 폼이 주어졌다면 자, U 이퀄 마이너스 KX에 자, 이렇게 스테이트 피드백을 적용하면 A 마이너스 BK는 이렇게 이제 K1, K2가 그대로 가지런하게 개수에 딱 따라붙는다고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폴 플레이스먼트 하기 좋다고 해가지고 이걸 컨트롤 캐노니컬 폼이라고 부르는 거지. 예. 제어 표준형이라는 것이 뭐 별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개인을 결정하기 편리한 구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르프 시스템의 특성 방정식은 요걸 계산하면 이렇게 이제 n차원으로 n차 다항식이 나오겠죠. 아, 그러니까 n차 다항식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논리가 되네요. 그지? 만약에 이게 컨트롤 캐노니컬 폼이 아니라고 해봐요. 이걸 갖다가 디터미넌트 구하면 이거 장난 아니잖아. 근데 요렇게 그냥 눈으로 읽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컨트롤 캐노니컬 폼이라고 불릴만 하지. 제어 표준형이라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n차 시스템에 대해서 n개의 포를 갖다가 플레이스먼트 해야죠. 배치를 해가지고서 그러면 여기서 알파1, 알파2 이게 다 결정되지. 그럼 얘는 얘와 같고 얘는 얘와 같고 이렇게 그럼 이제 전체 그 개인 K1에서 KN까지를 쭉 이렇게 이제 그 계산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만약에 n차 시스템이 도대체 n개의 포를 어떻게 이걸 다 배치하느냐 뭐 답은 없어요. 예, 특별한 건 없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쪽에다 배치하겠죠. 왼쪽 동네에다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3차라면 요 정도. 만약 5차다. 글쎄요. 그건 뭐 나도 해본 적이 없다 이거야. 나도 이제 교과서적으로 뭐 N차 시스템은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지. N차 시스템을 다룰 일이 실제로 N개의 포를 배치해 볼 일이 별로 없다 이거지.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하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최적재 방법론이 나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야. 예, 뭐 꼭 정답은 아닌데 그렇게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시스템 A, B를 이렇게 A, C, B, C로 바꿔서 극점 배치를 했다면 그런데 실제로 이용 가능한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X다. 원래대로 돌아가 줘야 되죠. 유의권 마이너스 이때의 K는 K, G에 대한 K잖아. 그러니까 X에 대한 K는 이렇게 T 인버스로 곱해줘서 변화를 다시 해줘야 되지. 에커먼 포뮬라는 게 뭐냐면 이거 뭐 여러분들 교과서 예제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 썼죠? 다항식 개수 비교하기 귀찮다. 다항식 개수 비교하지 말고 어떤 시스템 매트릭스 A, B가 주어졌다면 개인은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단 그 폴 로케이션 그러니까 이거 극점 배치하는 거죠. 극점 배치를 했다는 얘기는 알파1, 알파2, 알파 n이 결정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알파 CA라는 매트릭스 폴리노미얼을 구성해서 또 시스템 AB에 대한 컨트롤빌티 매트릭스 가지어스 행렬을 구성해서 K는 K 매트릭스 K는 C 인버스의 알파 CA로 결정할 수 있다. 차라리 근데 차라리 이거 하고 말겠죠? 이거 언제 이걸 계산하고 있어 이거. 내가 봐도 참 이거 뭐 컨트롤빌티 매트릭스 계산해가지고 그 인버스 해가지고 또 하느니 차라리 그냥 이거 계산하고 말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근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확장할 수가 있잖아 확장 이렇게 어떤 그 뭐라고 해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 그 매틀랩 툴을 이용한다면 별 문제가 안 되지. 손으로 계산한다면 이건 정말 대책 안 쓰지만 여러분들 어차피 어떤 매틀랩으로 이걸 하나의 그 프로그램으로 딱 한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되지. 뭐 간편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예. 에커먼 포뮬라라는 것도 익혀둘 만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거 교과서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걸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이게 uncontrollable 그러면 제어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컨트롤러블 근데 제어 가능하긴 한데 weakly controllable 좀 매우 미약하게 제어 가능하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uncontrollable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기 나온 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페르프 시스템의 그 극점 배치를 모든 극점 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그런 얘기거든. 모든 극점 배치를 할 수 있다면 제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거든. 그 얘기를 좀 또 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어떤 서튼 모드는 컨트롤 제어 입력으로 영향을 줄 수가 없다. 예,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입력이 여기 이제 입력이 들어가죠. 여기 이제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만약에 3차 시스템이라면 이거 아이겐 밸류가 이게 이제 남다원, 남다2, 남다3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어떤 자연응답이 요거의 조합으로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엑스포넨셜 지수, 아이겐밸류 지수를 갖는 이런 이제 자연응답을 가질 거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근데 요 입력에 의해서 C1 예를 들어서 C1, C2는 영향을 주는데 C3는 영향을 도저히 못 준다. 이런 경우죠. 그럴 때는 이제 그 입력이 그 모드를 익사이팅하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건데 그럼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생기느냐? 제일 간단한 경우가 폴제로 캔슬레이션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폴제로 캔슬레이션은 이게 날라갔어요. 이게 날라갔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모드는 입력이 아무리 들어가도 세 번째 모드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 이걸 갖다가 이제 뭐 제로 인트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비매트릭스에 제로 인트리가 있다는 얘기는 전달함수 분자의 그 제로와 분모의 폴이 하나 사라진다. 그 의미와 똑같은 의미예요. 말이 좀 어렵죠? 제로 인트리, 비매트릭스의 제로 인트리. 이게 잘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폴 제로가 하나씩 지워진다. 이게 더 쉽죠?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특정의 폴이 제로에서 지워졌다. 그럼 얘는 날아갔잖아. 그럼 얘는 입력이 아무리 들어가도 얘는 출력이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건 제어 불가능한 거지. 그 모듈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위크리 컨트롤러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저기 뭐야 그 가제어성 행렬로서 컨트롤러빌리티를 따질 수는 있는데 여기 있죠. Good physical understanding이 필요한 이유의 하나 예를 들어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나도 이제 뭐 이거 비행제어 쪽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근데 간단 이 정도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P는 피치 이게 이제 피치고 R은 이제 롤 그리고 이거 델타 있는 엘리베이터 입력이고 이건 에일러론 입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엘리베이터에 의해서 피치를 제어하고 에일러론에 의해서 이제 러더가 아니죠. 롤각을 제어하는데 논리가 요게 이제 커플링 텀 입실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엘리베이터를 치지 않고 에일러론만 가지고서도 피치를 제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이게 참. 그러니까 이제 이 비매트릭스를 이렇게 하자고 요 입력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BR 델타 A 이렇게 입력을 줘도 요 입력을 줘도 여기 그 피치 제어를 할 수가 있다 이런 논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에일론을 줘서 피치 제어를 한다는 거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도 수학적으로는 컨트롤러블하다고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요 매트릭스 요거죠. 요거 지워버리고 요 A 아, 요 A와 요 B에 대해서 실제로 가제성 행렬을 갖다가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건 컨트롤러블하다고 나올 겁니다. 근데 에일러론으로 이 피치를 제어한다는 것은 뭐 비상식적이죠. 여러분들 뭐 이건 뭐 비행제를 모르는 사람도 비상식적이라고 안단 말이지. 근데 전혀 그걸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개념이 없다고 할 때 그냥 제어 가능하다고 판정할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게 좀 그리면 나도 뭐 잘 모르지만 이렇게 비행기가 있을 때 보통 이렇게 엘리베이터는 이제 꼬리 날개를 치죠. 이렇게 꼬리 날개가 있으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쳐가지고서 이제 여기에 요걸 이제 엘리베이터 연결이라고 하죠. 엘리베이터 연결 집어넣으면 이제 여기서 리프트가 생겨가지고서 이렇게 모멘트가 생겨서 이제 피치를 제어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게 요거죠. 요 엘리베이터 입력에 대한 피치 제어를 말하는 거고
에일러론은 이제 롤을 제하는 건데 에일러론은 이제 보통 주날개 보통 있지.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그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하나는 이제 플립 아래로 하면 이렇게 어떻게 돼요? 리프트가 위로 생기고 이건 이제 위로 하면 아래로 생겨가지고 뒤에서 보면은 리프트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잖아. 그럼 요걸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주날개 요 상대 각도를 갖다가 그걸 갖다 에일론이라고 하지. 에일론. 그다음에 이제 요 방향을 러더라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근데 에일론을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아주 그 베테랑 조종사는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을 때 에일론만 가지고 롤각을 제어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그런 거 아니야? 여기 누구 저기 비행기 연구이신 사람 없나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가 되네. 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위크리 컨트롤 로봇. 그러니까 이제 가제성 행렬에 또 이렇게 어떤 물리적인 이해가 없을 때의 뭐 위험성 또는 어떤 그 맹점 이걸 또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7회 16 예제 한번 여러분들 보도록 하고. 예, 지난주에 좀 못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요건 다음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 보면 레퍼런스 인풋 기준 입력을 갖다 도입한다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이제 R이 이게 기준 입력이죠. 이 기준 입력이에요. 기준 입력이고 자 U 이꼴 U는 제어 입력이죠. 제어 입력인데 여러분들이 전달함수에서는 이제 이렇게 여기 어떤 그 에라 전달함수 그런 이거죠. 아 이것도 그만해야 되겠네요. 그만하는 얘기다 이건. 에라에서 전달함수에서는 이렇게 U를 만들었는데 스테이트 피드백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스테이트 피드백 레귤레이션 문제에다 이제 R을 도입하는데 R-KX 하면은 분명히 이건 이제 어떤 그 정상상태 오차가 0으로 수렴하지 않을 수 있죠. 정상상태 오차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다가 N이라는 값을 곱해준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 논리를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가봐요. 내가 이거 뭐 필요한 걸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쭉 따라가면 왜 어떻게 해서 그래서 결국 이제 요 NU와 NX를 결정하는 건데 요거 쭉 따라가보면 결국 이제 스테디스면 NX, NU를 결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N 바라고 표시된 것은 요걸 계산하면 된다. 요겁니다. 쭉 따라가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 그러니까 트래킹 에러에 관련된 거고 스테빌리티하고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U 이꼴 NR-KX라고 할 때 요건 피드백이죠. 이 피드백 텀에 의해서 그 클로즈 시스템 매트릭스가 이렇게 바뀌죠. 요건 뭐예요? 요거는 안정성을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렴이냐 발산이냐를 결정하는 거고 레퍼런스 인풋이 있을 때 왜 N바라는 건 뭐예요? 요거는 스테디 스테이트 에러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N을 쉽게 얘기해서 N을 잘못 쓰면 잘못 잡으면 그 정상상태 오차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상상태 오차를 가능한 작게 만들려면 N바를 이렇게 결정해 줘야 한다. 이런 설명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LQ에서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 스테이트 피드백일 때 이제 이 K를 갖다가 이걸 이제 그 LQ로 결정하면 이제 보통 이제 이거 이제 뭐 미리 답을 얘기하면 이렇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개인 렉트를 결정하거든. LQ에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트래킹 문제일 때 이 R에 대한 N바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또 간단치가 않은 문제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스테이트가 많아지면은 그래서 보통 제일 간단한 거는 이렇게 하고 맙니다. 이렇게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제어라는 것이 LR 영어로 수렴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U 이꼴 모든 스테이트의 그 레퍼런스를 정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좋은 테크닉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R이라는 것은 어떤 그 특정 출력을 갖다가 특정 출력이 어떤 레퍼런스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R뿐만 아니라 모든 스테이트 베리어블의 디자이어드 값을 다 그냥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U 이퀄 K 에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에라 곱하기 게인이니까. 근데 문제는 풀 스테이트에 대해서 XD를 정의하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직관적으로 가능한 시스템이면 문제 없어요. 예를 들어 메커니컬 시스템은 사실은 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지션이 X라면 그 벨라스티는 그거의 미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포지션 제어를 한다. 그럼 포지션 제어에 대한 어떤 R이 나왔다. 그거의 미분으로 XD를 주면 되잖아. 그럼 피지컬하게 문제 없잖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명백하게 정의가 될 수 있으면 XD를 다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내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옛날에 우리 졸업한 학생 중에 이렇게 해서 LQ제를 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그냥 다 정의했다는 거야. 잘 되냐는 건 잘 된대. 그래서 그렇게 되는구나. 나도 배웠어요 그때. 나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정상 상태에서의 오차를 0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 n바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정상 상태 오차에 관여해야 되는 것이고, 피드백 게인, 스테이트 피드백 게인 매트릭스가 그 페르프 시스템의 안정성에 관여한다. 이건 익힐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PD, PID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건데, PD 제어인 경우는 보세요. 여러분들 보통 이제 LI 게인, 그다음에 LI 이렇게 되는데, 이걸 그대로 풀어봐요. 풀어보면 L라는 근데 보통 그 PD 제어할 때 그 KPE인데 KD 그냥 Y 닷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이제 그 미분 제어라는 것은 댐핑 효과를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LI 미분의 게인을 고를 필요 꼭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문제 없이 PD 제어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은 LI 닷을 수렴시키는 게 아니잖아. 얘를 수렴시키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이 댐핑 텀은 KD Y 닷을 줘도 PD 제어는 동일하게 작동을 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 풀어오면은 그대로 풀 수 있죠. 풀면은 맞나요? 이걸 일단 0으로 둔 거네. 그러면은 이렇게 묶을 수 있잖아. 이게 게인 매트릭스죠? 이게 게인 매트릭스. 그다음에 이게 스테이트 벡터잖아. 스테이트 벡터.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요게 뭐예요? 요게 NR이라고 볼 수. 이렇게 볼 수도 있다. PD 제어인 경우에. 그다음에 PID 컨트롤. 지난번에 누가 질문해서 이거 넣은 건데 PID 제어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어떤 스태티피케이션의 문제이기도 한데, 우리가 이제 적분을 한다는 것은 어떤 LR 적분하는 건데, 근데 상태방 정식에는 LI 적분 스테이트는 없거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x1, x2, xn을 정의할 때 그 x에다 적분 스테이트는 없어. 그걸 정의하지는 않아. 오리지널 스테이티케이션은. 근데 적분 제어에서 근데 인테그랄 컨트롤은 반드시 필요하거든. 어떤 특히 외란이 어떤 일정한 힘의 외란이 계속 들어온다. 그럴 때는 적분 제어가 필수입니다. 그래야만 그 LR 갖다가 어떤 수렴시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과서에서는 여기가 잘 안 나오지만은 이렇게 어디 갔습니까? 스테이트를 하나 오그멘트 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원래 2차 시스템이었는데 요거 세 번째 스테이트를 이걸 내가 제대로 안 적었나? 여기 안 적었는 요건데 요걸 갖다가 x3로 정의한 거죠. 원래 스테이트 베리어블은 x1, x2였는데 x3는 y의 인테그랄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럼 원래 PID 품은 요거였잖아요. 그러면 여기 스테이트 이퀘이션에서도 똑같이 오그멘트된 스테이트 벡터에 대해서 이렇게 스테이트 피드백을 해주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난번에 누가 학생이 질문해서 이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PID 제어인 경우에는 이 부분이 이제 n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이게 u 이퀄 마이너스 kx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거 x 요게 좀 이제 적분 제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스테이트에, 근데 이게 이제 그 싱글 이프 싱글 아웃풋인 경우에는 이제 어떤 스테이트의 적분을 간단히 정의할 수 있지만, 이게 멀티 이프 멀티 아웃풋이면 또 간단치가 않죠.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뭐 제어해야 될 출력이 예를 들어서 카트 펜듈럼이라고 해도 이게 포지션 그다음에 이 각도, 그럼 그거에 또 적분을 또 정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간단치가 않지. 네, 그런 문제가 있다. 예, 빨리 끝내야겠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마침 전원도 다 됐다고 그러고. 혹시 질문 있을까요?